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먼저 명언 2가지를 살펴본다. 앤 랜더스는 20살 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 40살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60살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말했다. 도리스 레싱은 모든 노인들이 고백하는 큰 비밀 중 하나는 70세, 80세가 되도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의 몸은 변한다.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이 지혜 명언을 마음에 새기고 대비한다면 삶의 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면서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이란 차원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그렇지만 노인을 존중하고 잘 모셔야 할 가정에서 아들, 배우자, 딸 순으로 노인학대가 빈번히 이뤄진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다. 나타난 통계 수치를 감안하고 나타나지 않은 수치까지 고려한다면 더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시설에서의 학대 역시 직간접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은연중의 노인학대, 즉 노인인권에 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가깝고 멀고의 차이가 있더라도 인위적인 조직 집단의 이해관계자들의 노인학대 신고는 사회 성숙도에 비례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한 강제 조항이 있을지라도 예외 사항이 될 상황도 발생되기 쉽다. 즉 가족 학대의 당사자인 노인과 혈연관계의 가족 공동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노인학대는 자칫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 주민센터, 이웃이나 지인 등 전방위로 노인학대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고 사후약 방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미 불행한 상황이 발생해버린 노인학대 신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선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행태적인 노인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는 노인학대 유형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 노인의 학대 발생 현황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으며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방임, 성적 학대, 유기순이다. 1.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언어적 학대는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는 행위이다. 즉,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의 학대 행위의 예를 들 수 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이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이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노인을 버린 경우로서 가족이나 보호자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해당된다. 이 노인학대 관련법과 노인학대의 특성, 노인학대 관련법의 적극적 대처법이 공포 개정되었다. 즉, 긴급전화 설치,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 신고 의무와 절차, 응급조치 의무 등,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조사, 비밀누설의 금지 등이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 관련법이 엄연히 실제하지만 노인학대의 특성상 내밀하게 진행된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첫째, 지속성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노인학대가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복합성으로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셋째는 반복성으로 노인학대는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넷째는 은폐성으로 신고를 꺼리거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특성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나 관계에서 노인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자칫 속수무책이 될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 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노인학대의 유형에서 보듯 삶의 전반에서 자칫 사회적 약자인 노인학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한 행위 자체도 얼마든지 노인학대 사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대의 원인이 단순하기보다는 노인과 관련된 요인,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가족, 상황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등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관련 법에 따른 사리 판단 이전에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어른 공경의 강요나 장유유서 타령으로는 노인에 대한 거부감과 악순환만 부채질할 뿐이다. 노인은 어른답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성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 노인이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먼저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노인 세대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역량 발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선순환적인 자구책들이 밀물처럼 다가올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매년 6월 15일이다. 노인학대 예방의 거시적인 측면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로서 미시적인 노인학대 예방 방안을 살펴본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모심과 섬김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긍정에너지를 유발하려는 인성의 부단한 성찰이 필요하다. 노인 관련한 업무의 본분을 한결같이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실행해야 한다. 선순환의 넉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모습으로 보살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평소에 잘 살펴서 미리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대상자가 까다로운 탓에 보호관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나친 약물 남용은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은 금물이다. 항상 존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배려에 힘써야 한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삼가야 한다.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의 진정성은 노인 인권을 우선시하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깊은 정을 느낄 만큼 다가가고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공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 수립된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역사회 중심,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경로당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자 및 지자체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노인학대 사례 발굴을 강화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14개 직군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는 변화 추세를 따라서 차원을 높여서 진행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내년부터 18개로 늘리고 신고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기관도 올해부터 9개에서 14개로 늘고 노인보호 기관 종사자의 교육 강화도 추진된다. 마치면서 우리나라는 몇 달 남지 않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상황이다. 갈수록 고령화, 저출산과 청년 실업 등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역기능적인 상황은 가속화될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자칫하다가는 누가 누구를 보호하기보다 우선 자기 보호에 급급할 운명적인 상황에 불안해질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의 최선책은 그 누구에게도 학대당하지 않을 노인 스스로가 제대로 잘 챙기는 것이다. 즉, 건강, 재산, 관계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노인 스스로가 학대 예방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노인 학대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가족들이 알아야 할 행동 지침 역시 공유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제 내가 겪은 사례를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어르신들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복주머니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이 복주머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여쭤봤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이 돈을 넣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건강이 더 우선 아닌가라고 되물었더니 이미 건강은 가지고 있는데 무슨 건강을 넣느냐며 반문하였다. 이때 난 이런저런 생각에 많은 걸 성찰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아마도 이런 현상은 인간에게 내재한 부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낮아진 그런 상황에서도 즉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 아닌가 되돌아 보곤 한다. 그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건강을 후순위로 부수적인 욕망이어야 할 돈이 가장 우선이 될 소원으로 삼았다는데 안타까움이 컸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자기 정체성, 혼돈의 행태가 곧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대목이다.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이 노인이 되어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질을 높이려면 만사 유비무환이 행복한 인생이다. 유비무환은 무병장수로 이어지고 무비유환은 유병장수로 불행한 삶이 기다린다. 앞으로 다가올 세태는 자기 살기도 버거울 세상이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보호하기도 벅찰 상황의 대비가 필요하다. 가족에게 의지하려는 비중이 클수록 함께 힘들어진다는 걸 지혜로 깨달아 비움과 낮아짐에 넉넉한 자기관리에 힘써서 여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익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